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남한의 통일 방안인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오늘은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통일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 협력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 연합 단계, 3단계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이렇게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1단계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분야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요. 또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한 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이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남북연합 단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최종 단계에서는 통일헌법을 제정해서 남북한 간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된 하나의 국회를 구성하고 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인 통일 단계가 되겠죠.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연방 제한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대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특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북한은 1960년에 처음으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민주기지론에 의한 이 무력 적화 통일을 내세웠죠. 이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남조선 혁명론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또 이 시기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이 남북 연방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남조선 혁명론과 연방제 통일 방안은 1973년에 고려 연방제를 거쳐서 1980년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제 방어 논리에 입각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그리고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이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대남 전략을 한번 볼까요? 자, 대남 전략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앞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자,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북한의 이 통일 방안은 60년대의 남북 연방제, 그리고 70년대 고려 연방제, 80년대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91년도에 이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주장을 하면서 2000년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은 북한에 있어서 이 통일은 외세에 의해서 갈라진 이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서요. 민족의 자주권 확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의 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의 의미와 많이 다르죠. 결국 북한이 말하는 통일의 의미는 한반도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 통일 달성을 목표로 통일 및 대남 전략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이 통일 방안은 이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죠. 그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었던 내용이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한 남북 연방제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르는 변천의 어떤 통일 방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통일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했는데 이걸 좀 설명하고 대남 전략을 설명하죠.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은 이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에서 이 2000년 10월에 있었죠. 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접점을 좀 찾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를 보였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북한은 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제기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통일은 결국은 한반도 공산화가 최종적인 통일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 방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한은 하나의 조선이라는 이 통일관의 기초에서 이 통일 문제를 이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은 이 전 조선 혁명을 위한 혁명 기지이고 이제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한 정권이 이 북한을 전 조선 혁명을 위한 혁명 기지로 생각을 하고 남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이 미해방지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서 조국의 통일은 남조선 혁명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치 하에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북한의 대남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서 민주기지론에서부터 민족 공조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자, 민주기지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지금 민주기지론으로부터 우리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거쳐서 민족공조론을 설명할 텐데요. 이것은 하나의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의 하나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주기지론이란요, 이 남조선 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 전략은 이 광복 직후인 1945년에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처음 제시가 되었어요. 자,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혁명 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이 민주기지론을 기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했던 것은 광복 직후에 여러 면에서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우세했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해방 직후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세했죠.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전략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인데요. 이 북한은 70년 초에 남한의 혁명 세력이 주체가 되어서 남조선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략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공산화 통일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우선 남한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인 것이죠. 또한 북한은 이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이 북한 체제의 혁명 역량, 그리고 남조선 혁명 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 역량의 강화 등을 제시했던 이 3대 혁명 역량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은 대내적으로는 이 남조선 혁명 수행을 위한 혁명 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었고요. 자, 이를 위해서는 이 주체 사상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 사상적 무장 강화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경제 역량 강화, 그리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 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대남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하고 지하당 조직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일 전선 형성을 해서 사회 혼란을 유도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민족공조론인데요. 자, 북한은 2001년 1월 개최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라는 그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 공조로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이 민족 공조와 이 민족
코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민족공조론은 탈냉전 이후 대외적 고립과 경제 위기 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 체제 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전략으로 제시가 되었었죠. 이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이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 내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북 지원이 이 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전략은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해 왔지만 우리 사회의 반미 자주화와 친북 연공화 등을 통해서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통일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남 전략 3가지를 시대별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리가 북한 통일의 통일 방안의 변천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북한은 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이 연방 제한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특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북한은 60년 처음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 적화 통일을 내세웠죠. 민주기지론은 1960년 4월 4.19 혁명 이후에 이 남조선 혁명론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이 시기 북한은 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 연방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남조선 혁명론과 연방제 통일 방안은 1973년에 이 고려 연방제를 거쳐서 80년대에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려 민주연방제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제 방어 논리에 입각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2000년대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이 되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는 이 내용들을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방안입니다. 광복 이후에 6.25 전쟁까지 북한의 통일 방안은 이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일 이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변화시킬 것을 선언한 이래에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무력통일을 시도했던 것이죠. 북한은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민주기지론을 견지하면서도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 혁명이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혁명의 실천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두 번째 남북 연방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연방 제안은 김일성의 1960년 8월 14일 8.15 광복 15주년 기념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의가 되었는데요.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 통일에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이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한다고 이렇게 연설을 했죠. 그 내용은 당분간 남북의 현재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이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해서 남북 조선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제의는 표면상으로는 연방제를 나타내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연합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남북 연방제에 이어서 북한은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강령의 요지는요. 첫 번째,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의 해소와 긴장 상태의 완화. 두 번째, 남북 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세 번째,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네 번째,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 고려연방제입니다. 즉 고려연방제의 실시. 다섯 번째,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등이 바로 이 조국통일 5대 강령의 내용이었죠. 자, 80년대 접어들어서 북한은 80년 10월 10일에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기존의 통일 방안과 제안들을 재정리한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즉 고려민주연방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고려민주연방제 통일 방안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이 과도적 대책 또는 당분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외형상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를 표방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국에 대해 무장해제에 가까운 선결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의 구성 원칙을 보면요. 첫 번째,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과 북이 동수의 대표로 연방국가의 최고 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상임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해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이 북한이 내건 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은 남한에서의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그리고 민주인사, 예국인사들의 석방 등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 정당과 사회단체를 합법화는 공산당도 합법화하라는 그런 의미죠. 자, 또한 긴장상태의 완화와 전쟁 위협 제거라는 명분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과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 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결 조건이 항상 이 남북한이 이 통일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결국 북한의 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은 이 남조선 혁명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는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죠. 또한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방제를 하자고 했지만
두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 밖에 고려 연방제안은 국호나 국가 형태 또 이 대외 정책 면의 노선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연방헌법 등 연방의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체제 유지 차원에서 남북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91년 10년차를 통해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잠정적으로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되 점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안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것임을 밝혔던 것이죠. 북한이 이처럼 외교권 또 군사권, 내치권을 갖는 지역자치정부 권한 강화를 들고 나온 것은 통일에 앞서서 체제 보존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주장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보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통일 과정과 관련해서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 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표명하면서 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측에 대해서는 외세 의존 정책을 포기하고 미군 철수 의지를 표명하고 또 외국 군대와의 합동 군사 연습을 영구적으로 중지하고 또 미국의 핵 우산 탈피 등 이 4가지 사항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통일 원칙과 관련해서 북한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 원칙을 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간섭 배제로 또 평화 원칙을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 연습 중지로 민족 대단결 원칙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의 합법화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4 공동성명 72년도에 남북이 기초해서 만든 것이죠. 이때 이제 통일의 3원칙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 자주의 원칙과 그리고 평화의 원칙, 민족 대단결의 원칙, 이 3대 원칙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통일의 3원칙을 북한은 자의적으로 해설해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간섭 배제,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 연습 중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의 합법화, 이런 식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의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2000년도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죠.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초로 남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이 정상회담을 기초로 해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죠. 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북한 주장을 했죠. 자, 북한은 2002년 5월 30일 이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이 통일 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에 기초해서 그것을 적극 살려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 전략과 이 통일 전선 전략의 기초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 이어 제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통일 문제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즉 고려민주연방제죠.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기준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남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참고로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북한 통일 방안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 전략은 선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해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이 조국 통일이라는 이 북한의 전략이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공산화 통일이라는 이 북한의 통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시기별로 변화를 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죠. 첫 번째는 연방제의 선결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내의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선결 조건과 연방 구성 원칙 사이에 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결 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관계 설정이나 연방정부의 구성 방법 등에서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연방제라는 것은 자치권을 가진 복수의 지방정부들이 연방헌법을 통해 주권을 독점하는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통합 형태를 의미하지만 북한의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이념과 체제가 다르면서 연방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통일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